남의 씨를 조상님 밥상에 올려! 어디서 감히! 비명 소리가 들리시나요? 네, 제가 지금 막 제사상을 엎어버렸습니다. 정성스레 부친 전이며 탕국이며 방바닥이 아주 난장판이 됐네요. 아들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묻더군요. 엄마, 갑자기 왜 이래? 노망 났어? 노망이라니요. 오히려 정신이 너무 또렷해서 탈인데 말입니다.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품속에 있던 종이 뭉치를 꺼냈습니다. 왜따! 받아라! 이게 네 아들 성적표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뭐긴 뭐야. 내가 낳은 그 잘난 아들내미 성적표다. 어디 감히 남의 씨를 받아와서 조상님 밥상에 뻐꾸기 새끼를 올려? 미치지 않고서야. 이럴 순 없다. 어머니 그게 무슨 며느리의 사색이 된 얼굴 좀 보세요. 아주 볼만하네요, 여러분. 제가 왜 설날 아침부터 미친년 너를 띄었냐고요?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옵니다. 시간을 딱 2주 전으로만 되돌려 볼게요.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며느리를 참 예뻐했습니다. 싹싹하고 애교 많고 무엇보다 우리 집안의 대를 이어줄 손자를 낳아줬으니까요. 손자 녀석이 벌써 5살인데 어찌나 귀엽던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새끼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의 촉이라는 게 참 무섭더군요. 그날은 우연히 며느리의 휴대폰을 보게 된 날이었어요. 식탁 위에 덩그러니 놓여 있는데 문자가 하나 띠링 하고 울리더라고요. 김 팀장 자기야, 이번 설 지나면 확실한 거지? 김 팀장? 아, 며느리가 예전에 보험회사 다닐 때 알던 동료라고 했던 그 사람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라니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내가 잘못 봤겠지 싶어서 애써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우리 아들은 쌍꺼풀이 없고 눈이 가로로 긴 편인데 손자 녀석은 눈이 왕방울만 하고 쌍꺼풀이 아주 짙거든요. 그냥 저를 닮아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 김 팀장이라는 남자 얼마 전에 집에 보험 서류 가지러 왔을 때 얼핏 보니 눈이 참 크더라고요. 어머니, 뭐 하세요? 안 주무시고? 며느리의 목소리에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방금 씻고 나왔는지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있더군요. 목이 말라서 물 좀 마시려고. 아유, 제가 떠다 드릴 텐데 얼른 들어가 주무세요. 저렇게 살갑게 웃는 아이인데 내가 괜한 사람 잡는 건가 싶어 미안한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은 그냥 넘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새벽에 화장실을 가려다가 안방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소리를 듣고 말았습니다. 작게 속삭이는 소리. 오빠, 조금만 참아. 이번 설에 어머님이 땅 문서 정리하신대. 응, 그거 받으면 바로 정리해서 갈게. 아유, 그 노인네가 뭘 알겠어? 자기 손자인 줄 알고 끔찍하게 챙기는데 크크크. 진짜 멍청한 식구들이라니까.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고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들으셨나요? 노인네, 멍청한 식구들, 그리고 자기 손자인 줄 안다니요. 입을 틀어막고 겨우겨우 제 방으로 기어 들어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아서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배신감에 치가 떨려서 눈물도 안 나오더군요. 내가 저 뱀 같은 것을 며느리라고 드리고 남의 핏줄을 내 손자라고 업어 키웠다니 당장 방문을 박차고 들어가서 머리채를 휘어잡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왜냐고요? 지금 따져봤자 오해다. 잘못 들으신 거다. 하고 발뺌하면 그만이니까요. 확실한 증거 빠져나갈 수 없는 빼박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007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이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꾹꾹 눌러 담으면서 말이죠.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콧노래를 부르며 아침상을 차리더군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대상 감의 연기를 펼쳤습니다. 아가야, 내가 어제 꿈자리가 좀 사납더니 몸이 영 찌뿌둥하다. 어머니 어디 편찮으세요? 병원 모시고 갈까요? 저 가증스러운 걱정 좀 보세요. 속으로는 빨리 죽어라. 빌고 있으면서 아니다. 그냥 좀 쉬면 나을 게다 참. 오늘 손자 녀석 유치원 안 가는 날이지? 할미랑 놀자고 해라. 네. 도연이랑요? 힘드실 텐데. 힘들긴 내 새끼인데 가서 칫솔이랑 머리빗 좀 챙겨오너라. 씻겨주고 머리도 좀 빗겨주게.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은 웃고 있지 않았을 겁니다. 놈의 유전자와 내 아들의 유전자, 그걸 확인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하늘이 무심치 않은지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욕실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손자 녀석은 유치원에 갔고 며느리는 안방에서 TV를 보고 있었거든요. 지금이 기회였습니다. 세면대 위에 노인 손자의 칫솔, 그리고 며느리의 칫솔. 저 두 개만 있으면 모든 진실을 밝힐 수 있습니다. 조심조심 발을 내디뎠습니다. 마치 도둑 고양이가 된 기분이더군요. 내 집에서 내가 산 칫솔을 가지러 가는데 이렇게 가슴을 졸여야 하다니. 비닐팩을 꺼내 며느리의 칫솔을 집어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끼익 문 열리는 소리. 어머니? 거기서 뭐 하세요? 헉,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며느리의 목소리. 너무 놀라서 손에 든 비닐팩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등에 식은땀이 한 줄기 주르륵 흐르더군요. 여기서 들키면 다 끝장입니다. 의심하는 걸 들키는 순간 저 여우 같은 년은 증거를 다 없애버릴 테니까요. 저는 짐짓 태연한 척 아주 느릿하게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수건을 줍는 척했습니다. 아, 아가야, 수건이 떨어져 있길래 세탁기에 넣으려고 했다. 그래요? 칫솔은 왜 만지작거리셨어요? 며느리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의심의 눈초리, 뱀 같은 눈빛이 제 손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위기였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갔습니다. 이 상황을 모면하려면 며느리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야 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강력한 것으로 말이죠. 저는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아, 그게 실은 너한테 줄 게 있어서 들어왔다. 줄 거요? 저한테요? 그래, 이 칫솔도 낡았고 해서 새 것으로 바꿔주려던 참인데 그건 됐고, 너 저기 역 앞에 있는 5층짜리 상가 건물 알지? 순간 며느리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탐욕, 그 더러운 욕망이 스쳐 지나가는 걸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네, 그 김 원장님, 네, 건물 말씀이세요? 그래, 실은 그 건물이 내 명의로 되어 있는데 김 원장이 세만 들어와 있는 거다.
이번 설 지나면 그 건물을 우리 손자 앞으로 증여해 줄까 해서. 어머님, 정말요? 세상에, 역시 우리 어머님 최고. 그딴 건 이미 안중에도 없습니다. 5층짜리 상가 건물이라니 좋기 100억은 넘는 건물이거든요. 어머님, 정말이세요? 세상에, 도연이 앞으로 주신다고요? 아이고, 어머님도 참, 미리 말씀 좀 해주시지. 방금 전까지 저를 쏘아보던 눈빛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갑자기 제 팔짱을 끼고 콧소리를 내더군요. 역겨워서 토가 나올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래. 내일 모레 설날에 친척들 다 모이면 그때 공증 서류 넘겨주마. 그러니까 이번 제사상은 좀 신경 써서 차려라. 조상님들이 도와주신 덕분 아니겠니? 아유, 당연하죠. 제가 누군데요? 걱정 마세요. 어머님, 그럼 잠깐 장 좀 봐올게요. 제일 비싼 문어로 사야겠어요. 며느리는 콧노래를 부르며 안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더군요. 안 봐도 뻔했습니다. 그 김 팀장이라는 내연남이겠죠. 오빠, 대박 났어. 그 노인네가 미쳤나봐. 건물을 준대. 설날 지나면 바로 우리 거야. 조금만 참아. 하하 웃음이 터져 나오는 걸 간신히 막았습니다. 좋아? 그래. 실컷 좋아해라. 그게 내 마지막 웃음이 될 테니까. 며느리가 장을 보러 나가는 소리를 듣자마자 저는 다시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칫솔 2개를 비닐팩에 담았습니다. 손자의 칫솔, 그리고 며느리의 칫솔. 이제 남편 아니, 제 아들의 머리카락만 있으면 됩니다. 그날 오후, 저는 퀵 서비스를 불렀습니다. 유전자 검사 센터로 보내는 봉투, 그 봉투를 건네는데 손이 어찌나 떨리던지요. 결과가 나오기까지 딱 3일. 3일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혹시나 며느리가 눈치챌까봐 저는 평소보다 더 며느리에게 잘해줬습니다. 용돈도 두둑이 쥐어주고 손자 녀석에게 비싼 장난감도 사줬죠. 놈들은 아주 신이 났을 겁니다. 제 발밑이 무너지는 줄도 모르고. 말이죠. 드디어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설 연휴 시작 전날 검사 센터에서 등기 우편이 도착했습니다. 며느리는 주방에서 전을 부치느라 정신이 없었고 아들은 TV를 보고 있었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우편물을 받아 들고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종이 뜯는 소리, 봉투를 뜯는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하고 종이를 꺼내 펼쳤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통보서. 검체 A 부불일치, 검체 B 모일치 하. 예상은 했지만 막상 눈으로 확인하니 하늘이 노래지더군요. 내 아들의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가 낳은 자식은 맞지만 아비가 다른 놈이었던 겁니다. 내 아들이 평생을 바쳐 키운 내 아들이 뻐꾸기 새끼를 제 자식인 줄 알고 키우고 있었던 겁니다. 가슴을 쥐어뜯으며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눈앞이 캄캄하고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당장이라도 나가서 전을 붙이고 있는 저 여자의 머리채를 잡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니요, 지금은 아닙니다. 내일 아침 설날 차례상 앞에서
모든 친척들이 보는 앞에서 가장 잔인하고 가장 확실하게 끝내줘야 합니다. 저는 결과지를 고이 접어 품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보며 연습했습니다. 내일 아침 저들을 향해 지어 보일 가장 서늘한 미소를 말이죠. 자, 여러분.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설날 아침 온 집안에 고소한 기름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친척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며느리는 가식적인 미소를 흘리며 커피를 나르고 있네요. 저 가증스러운 연극을 끝낼 시간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상가 건물 받을 생각에 들떠있는 며느리에게 제가 어떤 선물을 던져줬는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어머니, 탕국간이 딱 맞죠? 제가 신경 좀 썼어요. 설날 아침입니다. 며느리의 목소리에 꿀이 뚝뚝 떨어지네요. 그럴 수밖에요. 오늘 제사가 끝나면 100억짜리 상가 건물이 자기 손에 들어올 줄 알고 있을 테니까요. 친척들도 다 모였습니다. 작은아버지, 고모, 사촌들까지. 며느리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안주인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아유, 형님 며느리 하나는 진짜 잘 들이셨어. 어쩜 저렇게 싹싹해? 고모의 칭찬에 제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럼 아주 보물이지. 우리 집안을 통째로 말아 드실 보물네. 형님 뭐라고요? 아니다. 자, 이제 다 모였으니 절 올리자. 제사상 앞에 섰습니다. 향을 피우고 술을 따랐습니다. 며느리와 아들 그리고 손자 녀석이 절을 하려고 나란히 섰습니다. 며느리가 곁눈질로 저를 봅니다. 빨리 끝내고 증여 서류나 주지 하는 눈빛이더군요. 자, 조상님께 절. 집안 어른의 구령에 맞춰 셋이 몸을 굽히려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스톱. 멈춰라. 제가 벼락같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얼마나 크게 질렀는지 제사상 위에 촛불이 흔들릴 정도였으니까요. 친척들이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절을 하려던 며느리가 엉거주춤한 자세로 저를 올려다보더군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갑자기? 저는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곱게 따은 머리가 헝클어질 정도로 거칠게 말이죠. 너 지금 어디다 대고 절을 하려는 게냐? 네, 그게 무슨 조상님한테. 조상님? 누가 내 조상이냐? 저 위에 계신 분들이 내 놈들 더러운 꼴 보면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신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오늘 좋은 날인데 왜 이러세요? 아들이 놀라서 저를 말리려 들더군요. 불쌍한 내 새끼. 자기 마누라가 무슨 짓을 했는지도 모르고. 저는 아들의 손을 뿌리치고 품속에서 꼬깃꼬깃해진 종이 뭉치를 꺼냈습니다. 어제 밤새도록 쥐고 있어서 너덜너덜해진 그 유전자 검사 결과지 말입니다. 옛다. 이거 보고도 입이 놀려지는지 어디 한번 보자. 종이가 며느리의 왜따 받아라. 이게 네 아들 성적표다. 그 종이를 주워들었습니다. 이게 뭐냐? 유전자 검사. 불일치? 아니, 형님. 이게 다 무슨 소리요? 애가 조카 핏줄이 아니라고? 순식간에 집안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 비명 소리.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다 못해 투명해지더군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드디어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입니다. 어머니, 이거 모함이에요. 뭔가 잘못됐어요. 오빠, 이거 아니야. 검사센터에서 실수한 거야. 우리 도연이가 당신 아들이 아니면 누구 아들이야. 끝까지 발뺌을 하더군요. 제 아들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지는데 아들은 충격을 받아 말도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실수? 그래, 그럴 줄 알고 내가 하나 더 준비했지. 실수라고? 그럼 이것도 실수인지 들어보자.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볼륨을 최대로 높여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래, 실컷 웃어두라. 그게 네 마지막 웃음이 될 테니까. 정리하신대. 아유, 그 노인네가 뭘 알겠어? 자기 손자인 줄 알고 끔찍하게 챙기는데, 크크크, 진짜 멍청한 식구들이라니까. 정막이 흘렀습니다. 방금 전까지 시끄럽던 거실에 며느리의 목소리만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멍청한 식구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아들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배신감, 분노, 그리고 살기. 너 지금 이거 내 목소리 맞지? 아들이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뒷걸음질을 치다가 제사상 모서리에 부딪혔습니다. 아, 아니야. 여보, 이건 오해야. 오해? 오해에 와장창. 밥상 없는 소리. 아들이 이성을 잃고 제사상을 엎어버렸습니다. 그릇이 깨지고 음식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하지만 속이 다 시원하더군요. 이 더러운 판을 깨부수는 소리 같아서 말입니다. 어머니, 잘못했어요. 제가 잠깐 미쳤었나 봐요. 며느리가 제 발밑에 기어와서 빌기 시작했습니다. 눈물 콧물을 쏟으며 애원하더군요. 하지만 어쩌죠? 제 가슴 속엔 1g의 자비도 남아있지 않은데요. 미쳤어? 그래, 미친년한텐 몽둥이가 약이지. 그리고 내 서방이라는 놈. 지금 대문 밖에 와 있다며? 네, 그게 무슨. 내가 경찰에 신고해뒀다. 주거 침입이랑 사기 미수죄로 지금쯤 수갑 차고 있겠구나. 안 돼, 오빠. 들으셨나요? 오빠랍니다. 제 남편 앞에서는 한 번도 안 부르던 그 오빠 소리가 절로 튀어나오네요. 아들이 그 소리를 듣더니 며느리의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이 더러운 년, 나가.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며느리는 비명 한 번 못 지르고 질질 끌려 나갔습니다. 친척들이 소금을 뿌리더군요. 재수옴 붙었다고요. 현관문 밖으로 쫓겨난 며느리가 문을 두드리며 울부짖었지만 저는 굳게 닫힌 문을 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잘 가라. 내 재산은커녕 위자료 소장이나 받게 될 거다. 여러분, 속이 좀 시원하신가요? 아니, 아직 부족하다고요? 멀어지는 경찰차 사이렌 소리, 철커덕 수갑 채우는 소리. 이거 놓아! 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저 여자가 다 꾸민 거야. 대문 밖이 아주 소란스럽더군요. 네, 며느리의 잘난 오빠 김 팀장이라는 놈이 잡혀가는 소리입니다. 제가 미리 신고해뒀거든요. 주거 침입에 사기 미수에 공갈 협박까지 아주 종합 선물 세트로 엮어버렸습니다. 며느리는 맨발로 뛰어나가 경찰차를 붙잡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꼴 좋습니다. 사랑? 그놈이 잡혀가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야, 이거 다 저 여자가 시킨 거야. 난 그냥 시키는
대로 했다고 서로 삿대질을 하며 책임을 떠넘기더군요. 그게 너희들이 말하던 사랑의 실체다. 더럽고 치사한 바닥을 보니 속이 다 후련했습니다. 그로부터 딱 3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됐냐고요? 당연히 법원까지 갔죠. 아들은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유전자 불일치 결과지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됐습니다. 판사님 앞에서도 며느리는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더군요. 자기도 몰랐다느니 병원에서 아이가 바뀐 것 같다느니 하지만 제가 녹음한 그 통화 내용 멍청한 식구들이라고 비웃던 그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지자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떨구더군요. 결과는 뭐 볼 것도 없었습니다. 피고의 유책 사유가 명백하므로 위자료 5천만 원과 이혼을 선고한다. 며느리가 가져갔습니다. 남의 씨를 우리가 왜 키웁니까? 제 아들은 피눈물을 흘리며 아이를 보냈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썩은 살은 도려내야 새 살이 돋는 법이니까요. 며느리 아니, 그 여자는 지금 어떻게 사냐고요? 들리는 소문으로는 친정에서도 쫓겨나고 그 내연남한테도 버림받았다고 하더군요. 지금은 아이를 업고 식당에서 설거지, 알바를 한다나.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100억 사모님이 될 줄 알았는데. 자리로 돌아간 거죠. 오늘 저녁은 아들이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아들의 어깨가 조금은 처져 있네요. 아직 상처가 다 아물진 않았겠죠. 하지만 저는 압니다. 시간이 약이라는 거요. 아들, 밥 먹자. 엄마가 고기 많이 넣었다. 엄마 고마워요. 기죽지 마라. 똥차 가고 벤츠 온다는 말 못 들어봤냐? 내 인생 이제 다시 시작이야. 엄마가 있잖아. 아들이 숟가락을 들다가 픽 하고 웃습니다. 그래요, 저 웃음이면 됐습니다. 비싼 건물, 많은 재산 다 필요 없습니다. 가족끼리 둘러앉아 먹는 따뜻한 밥 한 끼. 이게 진짜 행복 아니겠습니까? 이번 일을 겪으면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도 있지만 믿음이 깨지면 피보다 더 무서운 게 남이라는 거요. 하지만 반대로 서로를 지켜주는 가족의 사랑이 있다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도요. 여러분도 혹시 가슴 속에 맺힌 응어리가 있으신가요? 억울하고 분한 일이 있으신가요? 참지 마세요. 제가 제 사상을 엎어버린 것처럼 때로는 시원하게 뒤집어 엎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나를 힘들게 하는 악연은 언젠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요.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속이 좀 뻥 뚫리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억울한 사연 제가 등불처럼 환하게 밝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등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